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의 당선이죠. 네, 그게 뭐 민주당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직도 산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고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 박 교수님, 이제 대통령과 여당을 많이 비판하셨으니까 이거 내부 비판도 한번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호남에서 투표율이 30%, 35%예요. 광주에서도 이게 지금 이게 전당대회 축제 분위기가 맞아요, 이게? 지난번에 네.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이 광주시장 선거에서 37% 투표율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일당 독점 지역의 저는 폐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전당대회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봐서 박용진 의원은 체념하고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박용진 의원 때문에 체념이고 절망적 상황입니다. 본인이 잘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재명 후보는 잘못이 없어요? 아니 뭐 이재명 후보도 잘못이 있다고 봐야죠. 뭐 같이 다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체 이탈 화법 아닙니까? 저게 전형적으로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비판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흔히 하는 말로 게임의 재미에 의해서라도 많이 사람들이 투표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5대명 확대명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투표하러 안 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은 경선을 이벤트와 흥행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될 만한 사람이 되고 급이 되는 사람이 되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수 총장님, 최고위원들도 지금 친 이재명계가 거의 뭐 싹쓸이하다시피 할 것 같아요. 2위를 차지한 뭐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군요. 이게 정당 구조로서는 괜찮은 구조예요.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소통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줄어들고 있는 다양성의 원인은 아주 가까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입니다. 그 대결과 대결을 했던 그래서 양 진영을 대표했던 후보들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한 이제 호남 지역의 투표율 저하 문제는 정당에서 현재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당원들을 본인의 공천이나 대선 과정에서 경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모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35% 정도 가까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이 호남을 뿌리를 뒀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가해보이는데 실제 투표를 할 때마다 매번 투표율이 40%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만 낮은 게 아니라 이런 권리당원이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투표 그것 자체가 낮다는 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저걸 설계할 때 권리당은 끝만 지금 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대의원도 있어야 하고 여론조사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지역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안심번호를 해가지고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여론을 하니까 그걸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것만 하니까 권리당원은 좀 더 이렇게 지지가 치우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경선의 의미가 좀 흥행을 잃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민주당이 이렇게 경선 설계를 좀 잘해야 된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걸 발표하지만 사실은 투표는 그 전 일주일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 호남 지역에 가서 후보들이 연설하고 이런 게 아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결과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뭐 그런 이유들로도 이 광주 호남 지역의 낮은 투표를 뭐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광주 호남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그 지지 기반에 계시는 분들이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을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 근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낮은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분은 굉장히 좀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저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다른 당 이야기입니다만 보면은 첫째는 유심히 봐야 될 게 다른 대하고 비교해서 투표율이 호남이 낮아요. 그건 분명히. 그래서 권리당 투표율이 대구, 경북은 뭐 50%, 부산은 다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보면 17%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라는 게 결국은 적극적으로 투표할 텐데 적다는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전이 37%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물론 뭐 어차피 해봐야 선거는 뭐 이재명 의원이 대표될 것은 확실하니까 안 나간 측면도 있지만 좀 더 바꾸어 말하면 더 나가서 축제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갔을까? 저는 우리 중앙 언론의 이른바 중앙 언론의 어떤 그 정치부 팀보다도 지역 언론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역 언론을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자에 뭐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보니까 일관적인 톤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뭐 강세 확인. 근데 호남 무관심은 숙제. 심지어 호남의 당은 투표 보이콧. 호남의 답은 투표 보이콧. 싸늘으시건 민주 심장.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정서를 어느 정도 좀 표현한 건 아닌가. 싸늘으시건 예. 민주 심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거의 막 80%, 8대2로 박용진 의원에게 후보에게 이기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강한 굉장히 그 아주 적극 지지자층들은 신이 나서 투표하지만 좀 더 그 중간층이거나 아니면 좀 정치적 몰입도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당원들은 오히려 뒤에 밀려난 느낌을 갖고 가만히 지켜보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게임은 끝났지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호남을 어떻게 대할지 이 민주당 대표로서 숙제가 오히려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지역 언론들은 보이콧 또는 뭐 호남의 싸늘한 민심. 답은 투표 보이콧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역 언론이. 근데 뭐 알겠습니다. 싸늘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걸 뭐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외에 풀어야 되는 문제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시간. 다음에 자 기회를 드릴게요. 되는 문제.